만입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치인 0.5%로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시중은행의 예금 적금 금리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추가 인하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하루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70명이 넘게 나오면서 경기도가 부천 물류센터에 대해 2주 동안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6월 14일까지 미술관, 박물관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생활방역 기준을 초과하면서 앞으로 2주간 감염 확산을 못 막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모두가 좀 힘들고 불편한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를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이런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 2018년 11월에 네. 여야 5당 대표가 와서 함께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꽤 됐죠. 그러니까요. 예, 그때는 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원내대표도 와서 5당 네네. 대표였는데 오늘은 그 양당 대표들만 양당 좀 왔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또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는데요. 분위기는 어떻대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 장소 자체가 좀 캐주얼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 그 청와대 본관 딱딱한 그런 네네. 느낌보다 그 회의하는 느낌보다 네. 상춘제라고 한옥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오찬장으로 택했습니다. 그만큼 편하게 소통하겠다 이런 뜻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노타이 차림 노타이. 오늘도 노타이 차림. 그래서 세 사람이 좀 편하게 만나서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느껴졌고요. 오늘 뭐 처음에 좀 기자들에게 공개된 그런 부분들은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조호영 원내대표가 날씨가 좋습니다라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네 반짝반짝 마치 가사의 한 부분처럼 반짝반짝이라고. 반짝반짝. 네. 모르시나요? 저는 떠오르는 노래가 있던데. 떠오르는 노래 있어요? 그 노래가 제 노래인가요? 혹시 저도 생각하는 노래가 있는데. 예, 그렇게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냈고. 지금 박정호 기자님의 저랑. 그렇죠. 네. 세대가 다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네. 반갑게 인사를 이렇게 나눴지만 좀 미묘한 신경전도 있었어요. 그렇겠죠. 뭐냐면 김태현 원내대표가 날씨처럼 대화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조영 원내대표가 김 대표가 다 가져간다 얘기만 안 하시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세 사람이 웃었는데요. 뭔지 아시겠죠? 네. 뭘 가져가느냐? 반찬이겠죠. 그렇군요. 맛있는 반찬이 네.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임위 독식 문제를 그렇죠. 뭐 이렇게 네.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들어가는 게 덜 부담스러우시겠죠라고 하면서 이 자리를 좀 정리했습니다. 네. 그 사실 오늘 그 회동 자체가 1시간 10분 정도 예정돼 있었는데요. 그 훌쩍 넘었습니다. 2시간 36분 동안 그 산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네네. 진행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뭐 분위기가 좋게 시작을 했다니까 네. 뭐 상당히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자리에는 노영민 비서실장만 배석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만나고 나온 다음에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약간 브리핑하는 장면을 제가 보기는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네, 일단 이렇게 통상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불러서 브리핑 그 회동을 하면은 네. 각 당에서 또 따로 브리핑을 그렇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군데에서 브리핑이 나오고 있어서 그게 좀 종합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 민주당, 그다음에 그리고 통합당. 통합당. 맞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면 일단 이 문 대통령이 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협치와 통합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호영 원내대표도 뭐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조금 이 미묘한 입장차가 있는데 이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 이 조호영 원내대표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이 그간의 할머니들의 보상과 관련해서 그 할머니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하니까 이번에 윤미향 당선인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특별히 답변은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법사위 관련해서 이 네. 여당에서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그러니까 이 수문장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본회의 가기 전에 그 기능을 좀 없애자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도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 그래요. 네. 그랬더니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지만 그게 졸속 입법으로 연결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고요. 이 문 대통령도 이 위헌 법률 하나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발언만 보자면 좀 주 원내대표 발언을 지지한 것처럼도 네네. 보이는데 이게 근데 전체 워딩이 다 나온 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7월에 공수처 출범 관련해 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후속 당부하는 법안 부분도 처리 있었고요. 부분이 있죠. 네. 네. 그리고 조영원 원내대표가 또 이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 이명박 정부 때 특임 네. 장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경험을 얘기하면서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갔고 야당 의원의 경우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 그러니까 소통이 더 잘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장관 신설에 대해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의논해 보라라고 지시를 또 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관련해서 잠시 후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과 인터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가 정의연 사무총장, 한경희 사무총장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정구철 비서관의 둘이 부부다라는 네. 기사를 냈어요. 그리고 청와대가 상당히 뭐랄까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반응이라고 보냈는데 내용에 이제 뭐 문제가 있다라는 거겠죠? 청와대 측에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 네. 그 정의연 사무총장은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부인 뭐 이란 기사에서 정구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사의 표명 이번에 사의 표명한 게 네네.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연 사태의 불씨가 청와대로 옮겨 붙는 것을 막는 사전 조치다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연 문제에 네네. 대해서 뭐 꼬리 자르기 뭐 아니면은 불 옮겨 붙는 걸 막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한 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정구철 비서관이 터무니없는 소설이다라고 일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문을 정식으로 냈는데요. 분노도 아깝다. 어떻게든 청와대를 끌어들이려는 허망한 시도가 측은하고 애처롭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자신이 왜 사의를 네. 표명했는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을 느낄 정도로 건강상 불편함 때문에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처리가 안 됐다라는 걸 얘기했고 사의를 표명한 4월에 5월에 일어난 일을 예견해야 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면서 사전 자기는 차단서를 이미 이제 거듭 4월에 했습니다. 사임을 표명을 그렇습니다. 했고 미리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이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보도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용수 할머니가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또 하셨어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요? 예,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일각에서 배우설이 제기가 네네. 됐었거든요. 이 기자회견에는 배우가 있고 기자회견문도 7, 8명이 모여서 같이 쓴 거다 이런 네네. 식의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저 혼자밖에 없다. 분명히 나는 치매가 아니다. 누구도 거드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다만 이 수양딸에게 이걸 써달라고 했을 뿐이고 본인의 생각 그대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또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왜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한다고 해놓고 30년 동안 팔아먹었느냐. 이 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핵심을 두고 보면은 한 시민단체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시하는데 회계 부분에 상당히 누락이 많았고 네. 누락 액수도 많았고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냥 오류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근데 사실 명백히 밝혀야 될 사람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 후에 뭐 배우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일종의 노이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부차적인 듭니다. 얘기죠. 네. 근데 나온다면서요, 곧 조만간 입장을 밝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잠시 전에 속보가 네. 떴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속보가 떴는데 다만 시간과 장소는 숙고해서 정한 다음에 민주당에 알려온다라는 그런 입장을 윤미향 당선인이 네. 보였어요. 어쨌든 내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윤미향 당선인의 입장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21대 국회 시작을 하죠? 30일부터죠. 아, 네. 그러면은 곧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곧 국회의원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이 봤을 때도 그러니까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입장을 밝힐 거다라고 예측을 좀 했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접촉하는 그런 그쪽 얘기를 좀 들어봐도 누가 접촉을 했나요? 그 일부 뭐 여성 의원들 네네. 접촉을 했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입장을 어떻게든 밝힐 거다. 지금 네.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정리가 되면 밝힐 거다. 이걸 그냥 개원 전에 넘어갈 수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문제는 그거죠. 핵심은 그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혹, 네. 뭐 배임 의혹, 뭐 횡령 횡령 의혹 의혹.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얼마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봐야겠죠. 네.
자, 지금 뭐 통합당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일단은 한국당, 통합당, 흡수 합당이 됐습니다. 네. 네, 뭐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일단은 좀 뒷맛이 깔끔하지 않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이 어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합당이 됐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 미래한국당이 조금 서운한 섭섭한 그런 마음을 또 같이 밝혔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간단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미 독자 노선 걷는 일이 많이 진행이 돼 있었다. 그래서 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좀 서운함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합당을 선포를 했는데 이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또 다시 약간 그 말에 대한 좀 서운함을 또 다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좀 뒤끝이 다 남은 건데 이 원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그 이전에 오찬을 했는데 이 급하게 합당을 서두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의 판단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연이 된 건 내 탓이 아니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대위가 해결되기까지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내 탓이 아니다 이런 걸 좀 밝히고 싶어요. 지금 좀 보수 진영에서 네네. 원유철 대표에 대한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의식한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유철은 아니라고 부르고 그래가지고 진짜요? 예, 그랬으니까 하긴 우리도 여기서 그런 네,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통합당 그러면 이름도 좀 바꾸고 이렇게 뭐 새로 모습을 만드는 건가요? 네, 그 일단 지금 합당을 할 때는 네. 이미 그 미래통합당으로 그냥 신고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이거는 이제 흡수통합의 형태로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지금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당명 바꾸는 걸 상당히 강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 측근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은 당연히 당선인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지만. 그렇지만 크게 반대 의견이 없다라면은 당명을 바꾸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당의 전체적인 이 정강 정책 기조 같은 것들도 다 바꾸고 그에 맞춰서 당명도 바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명도 그렇고 당 색깔도 그렇고 어떤 걸 쓸까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핑크색을 넣었던 것도 있기는 네, 한데 그게 네. 전 궁금합니다. 어떤 색깔로 갈지. 근데 요즘에는 색깔이 굉장히 뭐 다양하더라고요. 뭐 크림슨 레드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해피 핑크 그게 이렇게 다 다 똑같은 달았던 색이에요. 거잖아요. 사실은 보면은 뭐 이름은 좀 다르게 붙였는데 네. 그게 그거 같더라고요.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제 눈에는. 네. 뭐 하여튼 뭐 통합당도 뭐 새로운 모습을 지금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비대위 안에 그 여성도 뭐 청년도 네. 비율이 높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젊은 세대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당 이름이 나오면은 그 이 비대위의 색깔 그리고 통합당의 변화 여기에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좀 개인적으로. 네. 뭐 무슨 색깔을 쓸 것 같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저라고 얘기를 해보려다가 이거 정말 너무 못 어려운 맞추실 것 이건 같은데. 너무 예측이 어려운 안 돼. 거라서. 예측이 안 됩니다. 네. 예. 자,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지금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이제 2차 전파도 생겨나고 있고요. 상당히 조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네. 우려가 되는 일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 기준으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82명이 나왔고요. 네. 2차 감염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족이나 지인 뭐 이렇게 접촉자들 위주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 82명 가운데 근무자가 63명, 네, 가족 지인 같은 지역사회 접촉 감염자가 19명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고. 저희가 인천 그 학원 강사발 집단면 네네. 받지 않습니까? 7차까지 갔었는데 네. 이게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방역 당국은 뭐라고 했냐면 이 바이러스가 근로자들이 착용한 모자, 신발 여기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러스가 뭐 하루아침에 전파가 된 게 아니라 계속 여러 있었구나. 날을 거쳐서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진 게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이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흡연실 같은 데를 네네네. 많이 쓰지 않습니까? 흡연실 야외에도 있지만 실내 흡연실도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식당에서도 쿠팡 같은 경우는 식당 칸막이도 안 돼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다닥다닥 붙어서 네네. 그런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번에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뭐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금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검사를 받은 확진자 중에 일부 확진자 중에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도 지하철을 타거나 헬스장을 가거나 마트, 옷가게, 음식점 이런 곳을 간 경우가 있대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예, 그렇죠. 검사 받고 갔는데 그런데 막 돌아다닌 거죠. 네네네. 사실은 근데 이 검사한 다음에는 이제 집에서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자가격리 수준도 있어야 되는데
왔다 막 돌아다녔는데 확진이 된 거죠. 어떻게? 그래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쿠팡 부천물류센터에 네네. 집합 금지 명령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경각심을 주고 방역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확산이 된 느낌이 드는데 지금 서울 중구에 있는 KB생명보험 콜센터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네. 콜센터 예전 그로고 네, 콜센터 생각이 맞습니다. 나는데 그 26일에 전화 영업을 담당하던 네. 보험 설계사 한 명이 확진이 됐는데 이후에 그 동료들이 6명이 추가로 감염이 돼서 지금 총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구로구 콜센터 감염 때도 굉장히 밀폐돼 있고 그렇죠. 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실제 또 다시 이런 네.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전 직원은 다 자가격리 상태고 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검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좀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돌아갔고요. 네. 정부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없나요? 예,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는데 네. 이 현재 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되 만약에 이 유행이 좀 커진다면은 이 종교시설 이용도 좀 자제하는 좀 광범위한 의미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조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간 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는 6월 14일까지 약 2주일 동안에 수도권 내 모든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강화가 됐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 그런 수준입니다. 한 중간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생활 속과 사회적 네. 거리두기. 그리고 뭐 차이점이 있죠. 등교죠, 등교. 그렇죠. 지금 등교 수업은 단계적으로 계속 실시하겠다 네네. 이런 입장입니다. 교육부에서 뭐 생각을 한다, 뭐 방역 당국이랑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냥 네, 강행하기로 우선은 우선 상황을 좀 더 강행하기로 보기로 했습니다. 결정했군요. 알겠습니다. 자, 선관위가 이 얘기를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네. 있는데 사전 투개표를 언론 공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열었습니다. 가보셨어요? 못 갔고 네.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요. 네네. 취재진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오. 카메라가 정말 그래요?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뜨거운 관심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이렇게 공개 시연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곳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네네. 어떻게 뭐 좀 친절하게 네. 시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선거인에게 전달되고 투표함에 담겨 개표소로 이동한 다음에 이 표가 후보자의 득표로 인정되는 전과정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시연에는 이번 선거에 사용됐던 장비와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고요. 네. 그리고 선거인의 투표지가 모인 투표함이 어떤 방식으로 봉인되고 운송되고 보관됐는지 이걸 좀 보여줬습니다. 개표 과정에도 각 정당의 참관인이 참여한 만큼 부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라고 또 강조를 했고요. 또 민경호 의원이 지적했잖아요. 이 뭔가 통신을 통해서 네. 뭐 중국 해커 얘기도 나오고 맞아, 중국 해커 좀 얘기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거에는 전용 자체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어서 선거정보통신 이외에 외부 통신과 조작 이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등을 제어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통신용 모듈이 탑재되지 않아서 외부 통신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네. 민경호 의원이 그럼 이거는 뭐 받아들였나요? 아니요, 뭐 전혀 승복하지 않고 있고요. 네. 이제 오늘 오히려 그 예전에 투표용지 6장 그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하면서 네네. 6장을 공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 6장을 자신에게 건네준 이 이모 씨를 국회 소통관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기자회견을 오. 한 겁니다. 이 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 선거 참관인이거든요. 옆에 세운 다음에 이 모카씨를 가져온 문익점 선생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장의 이 종이가 마치 이 모카씨처럼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사실 이 선관위 입장에서는 기존에도 입장을 내놨지만 이것을 절취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훔쳐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모 씨는 탈취범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 민 의원은 오히려 이 사람은 의인이다. 공익 제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문익점 선생님도 몰래 가져오시긴 하셨습니다만은. 네. 네. 이 용지 반출이 불법 아니냐, 네. 뭐 이런 것들을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이건 부정선거 정황을 발견해서 대의적 차원에서 신고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검찰에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네. 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 이름 굉장히 오랜만에 듣네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갑질 폭행 정말 끔찍한 네.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구속 기소됐었는데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이거 상당히 크게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물론 네. 근데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뭐 영상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렇긴 한데. 네, 이 뭐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 네.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네네. 총부화약법 위반 등으로 2018년 12월 5일에 구속 기소가 됐죠. 오늘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추징금은 대마, 매수, 수수, 흡연 등 범죄 사실에 따른 겁니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 네. 왜 이게 나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전 기억하시나요? 너무 네. 끔찍해요.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네.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네. 마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요.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상이 가벼운 범죄가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선고를 했고요. 네. 또 직원 워크숍에서의 잔인한 닭 도살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한 부하 직원에게 뜨거운 보이차를 먹인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했고요. 다른 부하 직원에게 비비탄 총을 쏜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고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게 뭐 더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형량이. 네. 네, 뭐 그렇기는 한데 어떻게 비비탄을 쏠 생각을 할까요, 부하 직원한테? 그러니까 네. 이 함께 일하는 뭐 동료라고 본 게 아니라 글쎄요, 그 부하라고는 하지만 부하 직원이라고는 네. 뭐 이거 뭐 이렇게 단언 돼 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고용은 그렇죠. 했지만은 네. 근데 그런 뭐 대우나 그런 판단이나 그런 생각 안 했던 거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세상에는. 네, 지금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네,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은 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좀 나오는 뒷얘기를 들어보면 네.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런 얘기들이 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단순히 추행을 한 것 이상의 어떤 정황이 있는 걸로 경찰은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그냥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는 훨씬 더 이 형이 강력하거든요. 뭐 10년 이하가 이 폭행이나 협박을 전제로 하면 10년 이하고요. 그냥 업무상 위력에 의하면 3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훨씬 강력하죠. 그래서 경찰은 이 구속을 통해서 이 강제추행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을 네네. 한 겁니다. 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 전 시장이 이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는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선 전에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걸었었거든요. 네네. 뭐 이런 것들이나 강제추행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국내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상당히 여야 지도부들이 좀 거친 말이 오고 갔었는데요. 네, 청와대 오찬 회동 일단 그 자리에서는 분위기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회동 끝난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뭐 회동 자체가 좀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네네.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김태년 원내대표님 또 조호영 원내대표님 두 분 모두가 이제 대화 협상을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컸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12시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2시간 40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식사는 2시간 정도 하고 산책을 40분 했는데 산책은 청와대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서 서로 화기애애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특히 이 주제 없이 주제를 정하지 않고요. 자유롭게 또 하나는 이런 회동이 끝나고 나면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네네. 합의문을 만들지 않고 서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어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이 열렸었는데요. 일단은 뭐 예, 예.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나타냈던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뭐 21대 국회는 민생 책임 국회, 또 국난 극복 국회 뭐 이런 결의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성만 이야기를 한 건가요? 일단은 어제 워크숍 자리는 큰 방향에 대한 네네.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국난 극복 국회 또 민생 책임 국회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을 좀 대비해야 된다. 여기에 따라서 입법 과제를 좀 큰 방향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요. 5개 분야 한 80대 과제 이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크게 이제 5개 분야를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코로나 국난 극복 법안,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선도 법안, 또 세 번째는 민생 안전 법안, 네 번째 경제 사회 개혁 법안, 다섯 번째는 국정과제 법안 이렇게 나눠서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개원과제 동시에 이런 법안들을 좀 신속하게 통과를 시켜서 위기 극복을 선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서로 나눴고 특히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해서 한국판 뉴딜 관련된 계획들을 추진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 안전망, 또 노사정, 또 각 부문별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포용 국가, 또 포용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이번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21대 국회를 앞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포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관심사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 워크숍에서 원내 지도부가 아니라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제 18개 상임위를 이제 싹쓸이 해야 된다. 이 발언하고 맥락이 닿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고 네. 또 싹쓸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국회가 이번에 국난 상황이라든가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전시 상황에 준하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임위 중심주의가 돼서 일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네.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윤호중 사무총장도 뭐 18개 상임위 얘기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네네. 이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반 의석이라고 했을 경우는 우리가 300석이니까 151석을 얘기하고요. 네. 안정적 과반 의석을 얘기할 때는 168석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임위까지 포함했을 때 안정적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168석이라는 겁니다. 네네. 이 168석을 넘어서 이번에 민주당이 177석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얘기는 더욱더 일을 하고 책임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임위 중심주의에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라는 의미다.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 중심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 예. 근데 그러려면은 좀 안정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위를 다 가지고 오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민주주의에서 이제 다수결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상임위 중심주의에서 일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를 여당이 뒷받침을 해서 네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상임위에 중요한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당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뒷받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예결이라든지 법사위라든지 이런 상임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사실 있긴 하더라고요. 정말 18개를 다 가져오겠다라는 의지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알짜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임위에서 좀 가지고 오기 위한 압박용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네. 그 상임위 배정이라든가 이제 국회 개원을 두고 네. 그동안에 상당히 이제 삿바 싸움이라든가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국회가 보면요. 그런데 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동물국회, 뭐 식물국회라는 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177석에 대한 의미는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집권 여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야당에 끌려가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야당은 뭐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협상이 잘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협상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또 김태년 원내대표 또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렇게 걸으면서요 2시 30분경에 산책을 할 때 김태년 대표께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해요. 걸음을 멈추고 또 뒤를 돌아보시더니 씩 웃으면서 국회가 제때 열고 제때 법안 처리만 해주면 업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답니다. 또 업어드리겠다는 의미가 여기서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국회가 그만큼 일을 해서 추진해 준다고 하면은 그 역할을 다 해달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 엄중함이 또 김태년 원내대표나 또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다가가서 앞으로 정시개원이라든가 또 상임위원회 배정도 원만하게 저는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3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편성을 마무리하고 21대 국회 들어가면 이제 바로 제출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3차 추경은 어디에 핵심을 두시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3차 추경이 재정 투입의 효과 또 지속적이고 확장시키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한국판 뉴딜의 큰 두 축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이 담아야 되고 또 하나 K방역 산업체계 육성과 또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그 예산이 추경에 포함된다는 얘기인데요.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경제의 온기가 돌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가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 회복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3차 추경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좀 산업 구제형 추경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디지털 그린 뉴딜, K 방역 산업 체계를 마련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민생 경제 측면에서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경제를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가 가야 할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방향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그린 뉴딜 여기는 또 일자리 창출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축에서 추경 예산의 큰 방향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번에도 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규모라든가 그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이번 주에 편성을 하고 결정을 하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도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론도 별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들으셨겠지만은요. 네. 국민 여론에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입장을 표명할 계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윤미향 당선인이 내일 또 무슨 기자회견이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언론을 통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사를 좀 봤는데요. 네네. 일단 당의 공식적 입장은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검찰이라든가 국세청, 행안부, 여가부 이런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마지막에 그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정의기억연대도 이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좀 해명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언론에서 계속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내일 기자회견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저도 파악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 5월 30일 날 개원입니다. 네. 국회 이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 입장에서 개원 전에 이 논란과 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화된 얘기들이 오늘 뭐 언론을 통해서 좀 제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낙연 위원장이 이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당내에서는 뭐 이낙연 위원장님의 이제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얘기는 있는데요. 네. 이 대표의 출마와 더불어서 당 규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 대표와 이제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이제 당 규정인데 그렇죠. 네. 대권에 나가기 위해서는 1년 전에 이제 당권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네. 규정이 있는데 다만 그렇다 보니까 임기가 8월부터 해서 내년 3월에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 가야 되는 것인지 네네. 유권 해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규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당내에서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출마에 대한 것은 뭐 그 당연히 네. 개인의 어떤 그 판단과 결단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아마 나오시면 이제 받아들일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규정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출마야 뭐 이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정을 그렇죠. 하는 것이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질문 많이 막 빠르게 드렸는데요. 네, 예, 예. 답변 상세하게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